안녕하세요, 고원장입니다. 지난번에 성인 ADHD 약 중에 각성제에 대한 궁금점에 대해 1차적으로 답변 드려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오늘은 이어지는 궁금점에 대한 내용들을 마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한 양이 더 우월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지만 사용자가 느낄 편의성 면에서 하루 한 번 복용으로도 충분한 콘서타가 나은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두 약의 성분은 동일한데 약물의 방출 기전 차이로 인해서 작용시간에 차이가 나거든요. 콘서타는 작용시간이 12시간 정도로 예상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아침 9시에 먹고 저녁 9시까지 효과를 보다가 이후 시간에 편안히 숙면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 거죠. 메디킨의 작용시간은 8시간 정도로 짧은 편이에요. 다만 효과 면에서 좀 더 강하게 느껴질 수는 있고요. 작용시간에 대한 아쉬움이 있을 수 있어서 하루 2번 복용으로 세팅을 하게 되는 경우도 더러 존재합니다. 개인 차이도 있어서 콘서타는 효과를 모르겠는데 메디킨에서는 더 효과를 좋게 본다. 반대로 메디키넷은 별로인데 콘서타를 복용하는 것이 업무하기에 좋다. 이렇게 의견이 갈리기도 합니다. 그럴 때는 효과를 볼 수 있는 약을 선택해야겠죠. 때로는 콘서타를 첫 복용으로 하고 메디키넷을 점심이나 오후경에 한 번 더 복용하는 식으로 하루에 보는 효과를 최대한 길게 하는 방향으로 세팅을 했을 때 만족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콘서타와 메디키넷이 개발되기 전에 사용되었던 페니드도 똑같이 각성제로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약인데요. 오래전부터 ADHD의 치료약으로 사용되어 온 역사 깊은 약입니다. 특징은 작용시간이 4시간 정도로 짧습니다. 먹으면 효과를 빠르게 확 하고 볼 수 있는 게 장점이라면 장점인데요. 문제는 의존성이 크다는 거예요. 먹으면 빠르게 각성되면서 집중이 잘 되는데 약효가 떨어지면 피곤하고 처지고 집중이 안 되고 역체감이 크게 오니 집중하고 몰두할 일이 생길 때마다 생각나고 찾게 되기 쉽습니다. 이러한 안정성 문제를 보완하기 위해서 개량한 약이 바로 서방형 제제인 콘서타와 메디키넷으로 현재 국내 성인 ADHD에서 허가된 각성제는 이 두 약뿐인 거죠. 참고로 페니드는 수면 다원 검사를 통해 기면증을 제대로 진단받은 경우에만 처방받아 볼 수 있습니다. 체중이나 남녀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보통 80% 이상의 환자분들은 콘서타 27에서 54mg 사이로 용량이 결정이 되고요. 메디키넷의 경우에는 30에서 60mg 선으로 많이 드시는 편이세요. 콘서타는 용량이 18, 27, 36, 54mg 이렇게 출시가 되어 있고 최대 허가 용량은 72mg이에요. 메디키넷은 용량이 10, 20, 30, 40, 50mg 이렇게 나와 있고 최대 허가 용량은 80mg입니다. 만약 두 약을 함께 병용하게 될 때는 합산 용량이 60mg을 초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아침 콘서타 36mg, 점심 식후 메디키넷 20mg 이런 식으로 드시게 되는 경우도 있답니다. 실제로는 각성제 단독이 아닌 비각성제인 아토목세틴과의 조합으로 최대의 효과를 보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용량을 맞추는 데는 수개월간 시간이 소요될 수도 있어요. 실제로 꾸준히 약을 늘려가며 2-3달 이상 약을 먹어보았는데도 효과를 잘 모르겠다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그럴 때는 환자분도 치료자도 난감하죠. ADHD에서 각성제를 먹고 효과를 볼 확률이 70% 정도 됩니다. 30% 정도의 환자분들은 치료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건데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최적의 용량을 못 찾은 경우, 신체 컨디션이 저조한 경우, 도파민이 고갈된 경우, 다른 증상이나 부작용이 더 심한 경우, 아토목세틴이 더 잘 맞는 경우, 치료 반응을 보기 힘든 뇌파 패턴인 경우, 진단이 잘못된 경우 등등 어떤 것이 원인인지에 따라서 치료자와 함께 찾아서 보완해 나갈 수가 있는데요. 각각에 대해 다르게 접근을 해야 합니다. 관련해서는 별도의 제 영상들을 참고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 연구된 바로는 평균 2에서 4년 여해 기간 동안 약물 치료를 받고 있더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최대의 퍼포먼스를 내고자 한다면 그동안은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요. 여기서 퍼포먼스라는 것은 단순히 시험 준비 기간 동안 공부를 하는 것, 업무가 타이트할 때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전반을 돌이켜 봤을 때 대부분 규칙적이고 계획적으로 일상을 보내면서 비전을 차차 실현해 나가는 만족스러운 삶의 형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약물 치료는 ADHD라는 병을 뿌리채 뽑아 완치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약을 드시는 동안 뇌 기능이 정상에 가깝게 좋아져서 일상생활이 훨씬 수월해지게 만드는 거죠. 어느 정도 치료 기간이 확보되고 인지행동 치료를 병행하면서 나만의 대처 기술들이 충분히 정착되었다고 하면 약을 조금씩 줄여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의 영상들로 각성제에 대한 대부분의 궁금점들에 대해 답변을 드리게 되었는데요. 혹시 다른 궁금점들에 대한 영상을 보지 못한 분들은 위에 뜨는 내용들을 참고해 주시고요. 설명드린 내용들처럼 ADHD의 약물 치료는 생각만큼 단순하지 않고
복잡하고 섬세한 부분이 있으니 여러분과 마음이 잘 맞고 상의 과정이 원활한 치료자를 찾아 성공적으로 치료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평안한 마음으로 쉬어가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